그죠? 지금부터 중청남도 저출산 극복 대책을 지사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충남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저출산에 대한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제1의 과제입니다. 충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함께 출산율이 지난해 0.84명까지 떨어졌습니다. 2013년 출생아 수가를 기준으로 할 때 그간 인구 4만 6천 명인 계룡시 정도의 아이가 덜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저출산은 국가적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18년간 38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101시 정책 추진으로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저출산 정책을 제시하는 걸 보고 있는데, 대체로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이거나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포주기식 정책이어서 실행에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저는 맞벌이 부부와 워킹맘의 육아 부담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일 저녁 6시까지는 0세에서 5세까지 영아에게 보육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야간이나 또 모임 등 그 직장 생활이나 긴급 상황에서 절실한 평일 저녁 6시 이후, 또 그리고 주말, 또 휴일, 이 보육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6세에서 12세는 정부에서 늘봄 학교를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시설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평일, 야간과 주말, 휴일, 그리고 방학 기간에는 초등학생 돌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성 지원이 아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돌봄에 초점을 맞춘 충남만의 독자적인 저출산 극복 모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입니다. 24시간 365일 완전한 돌봄 실현을 통해 주거지원, 인식정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2026년까지 충남의 출산율을 반드시 1.00으로 1명 이상으로 회복시키겠습니다. 먼저 0세에서 5세 돌봄의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 휴일에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겠습니다. 우선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의 시설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 어린이집의 전담시설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시군에 적어도 1개소씩 총 25개소 이상 설치하고 앞으로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하여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6세에서 12세 늘봄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 학교 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도는 주민 자치센터, 마을 도서관 등 지역 내 가용시설을 최대한 확보하여 늘봄 학교의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퇴직 유사 등 어르신들을 활용한 늘봄 강사 인력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교회, 성당 등 종교단체의 시설도 돌봄에 적극 활용하여 아이들을 어디서나
든든하게 믿고 맡길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학습 격차 해소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립 학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남북권 희망시군에 우선 설치하되 서울의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하도록 하여 최고 수준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또 하나가 주거 문제입니다. 그간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은 미흡했습니다. 이에 우리 충남은 과감하게 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 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지역에 도유지, 공공 농지를 적극 활용해서 임신, 출산,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일, 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최초로 사실상의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에 0세에서 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하여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육아를 성과로 인정하여 육아 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 등급을 부여하고 근무 성적 평점에서도 가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아이 키움 배려 문화를 정착시키고 출산에 대한 인식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과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도가 최대 1억 원의 육아 지원금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대규모 행사 및 축제에 임산부와 유아 동반 가족이 우선 입장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3년간 4,637억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추진 중인 주택보급 정책을 제외하면 신규 예산은 3년간 약 700억 원 정도 투입될 계획입니다. 출산율이 반드시 반등되도록 제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과감한 제도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의 정책 제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자체별로 제각각 현금성 지원을 잘게 쪼개 주고 있는데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면 충분한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 기준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보다 결혼을 한 부부가 오히려 불리한 제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인기가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미혼 1인 소득 기준과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1억 3천만 원 이하로 같습니다. 자녀를 출산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대출을 신청하는 이래서 그러한 실정입니다. 미혼보다 기혼의 혜택이 크도록 결혼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OECD 국가의 비혼 출산 비중은 평균 41.9%이지만 우리나라는 2.3%에 불과합니다.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입니다. 프랑스식 등록 등 동거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동거 가족이 혼인 부부와 동일한 세금과 복지 혜택을 부여하여 결혼 부담 없이 아이를 낳도록 해야 합니다.
60세 이상의 순자산은 3,800조 원 정도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결혼, 출산이 활발한 청년층의 순자산은 844조 원에 불과합니다. 결혼을 하려는 청년층의 각종 부담이 큰 상황 속에서 세대 간 자산 이동이 상속 증여세가 세대 간 자산 이동에 상속 증여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평균 결혼 비용이 4억 원을 훨씬 넘는 점을 감안하여 결혼 출산 시 직계 존속, 특히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세금 감면액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율을 재구만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반등이 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이민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근로자가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및 이민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여러분, 충남은 돌봄 중심의 저출산 대책을 통해 반드시 출산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도일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0세부터 5세 영유아 부모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24시간 안에서는 이동수단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픽업 서비스라든지 좀 세부적인 방법론적인 부분들, 인력, 건축 규모나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나왔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해를 시켜.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제 픽업 이런 부분은 이제 낮에는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이제 노동센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는 이제 사실은 거기에서 더 연장을 해서 아이들 돌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낮에만 하는 그런 돌보센터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아원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 어린이집 이런 데서 24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는 거기에서 제 자로 저녁에 돌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자연히 거기에서 이제 이 차량이 지금 사용하는 차량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문제가 저는 아니다. 됐다고. 그게 되면 인력 구축은 전 두 가지의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로 야간에 돌보는 이런 부분들은 퇴직교사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그림을 그린 건 65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의 그런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런 은퇴 어른들의 파트타임 일자리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제 추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확한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일보 김성근 기자님. 여기 국민일보 김성준입니다.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이게 인선 7기 때도 시민과대 중 하나가 저출산이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좀 정책들이 많이 펼쳐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율을 보면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사님께서 이제 오늘 발표하신 이런 정책들이 전 인선 7기에서 했었던 그런 정책들과 어떤 점에서 이제 좀 가장 큰 차별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산 장려금을 전국적으로 이제 통일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한 명을 이제 낳았을 때 어느 정도 규모를 지급을 해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후자로 말씀드린 출산 장려금 문제는 저는 별로 현금성 지원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 정확하게 듣지를 보시면 장려금이 아니라 지금 요즘 아이들을 낳으면 이제 0세부터 이제 뭐 2세부터 몇 세 그래서 이제 국가에 주는 게 부모수당도 있고 아동수당도 있고 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또 행복교육수당도 있고 지자체가 이렇게 딱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통일돼서 지금 주는 현금성 그런 지원은 통일돼서 동일해야 된다 그런 뜻이 좀 강력하다 그런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선 7기 때도 저출산 대책을 제1의 과제로 선정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되기 전에 의문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거의 부분은 마찬가지인데요. 저출산 대책 이 문제는 국가에서 이 기본 큰 틀을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부 보완하고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방 정부가 또 이 출산체들이 담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저도 지금도 배워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주시겠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정리를 해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하나는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상속세 전환이라는 이민 정책이라든가 이런 국가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국가와 함께 거래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민선 7기가 여러분들 저출산 대책을 나름대로 지방정부 충분한 동의에서 했는데 큰 뭐가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죠. 실효성이 없는 그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임기가 2년 가까이 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고민. 그리고 이 안에는 일부에서 다른 지방정부에서 한 부분에 효과가 있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했고 그래서 충남만이 가져갈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에서의 제가 지금 정책을 수립을 했다. 네, 전체 뉴스 양경호 기자님. 예. 지사님 정말로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으셨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대전 광역시 인구 강사를 지금 5년째 오늘 오후에도 또 위촉을 받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전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다음에 결혼할 세대들을 위해서 복지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결혼을 해서 출산해야 될 대상자들에게 교육은 부족하다. 당장 아이를 유리세에 낳을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가정의 중요성과 행복에 대한 또 그들의 가치관을 설치할 수 있는 교육이 먼저 중요한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주장을 했고 또 오늘 지사님 복지 정책은 굉장히 훌륭하신데 너무 뛰어나신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이렇게 저도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제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복지 정책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아기를 낳아야 될 세대들에게 가치관을 만져줄 수 있는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이 가장 적게 들어갑니다. 그것을 좀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말씀도 드리기도 하고 또 이 영상에서도 지금 말씀 인식정한 인식제고거든요. 그 안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들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죠. 그리고 저는 기존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뭐 1억도 주고 준다고 몇 천만 원 주고 저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돈 그리고 또 하나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또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부모들 입장에서 1억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모 설령 아이를 낳았으면 쳐요. 근데 그 1억이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른 그 이 가정의 삶을 영위하고 더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 돈이 나쁘게 쓰여질 수도 있는 그런 돈 같은 경우는 필수적이고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를 낳게 되면 성인이 될 때까지 사실은 키우는 데 있어서의 돈이 안 들어가는, 그리고 키우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이 부분, 그래 구조화 시스템을 만들고 구조화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부모한테 아이들 나타내가지고 뭐 부당 얼마 이렇게 주는 꼴뭐 이런 형태는 저는 몰라요. 저는 그렇게 봐. 그리고 그게 필수적이다. 그럼 또 그걸 집행을 할 수가 없고 국가 정부가 지방 정부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뉴스 온라인 천민호 기자님. 저는 그 충남도의 정책 제안이 비자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기존의 특정 활동을 위한 이세무 비자의 일반 요건은 그 보절 구입 쪽에 5년 이상 근무 경력이나 사학계를 소지하고 연관성 있는 직종을 1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을 때만 발급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특별요건에는 정보부처, 과학기술 분야 전문력, 우수 인재와 소득 우수 인재가 있는데 이를 충남도가 정보부처 하천 인증을 해서 이세무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확인 질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원칙적으로 국민 고용의 20% 범위 내에서만 이세무 비자에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는데 이를 개선할 방법도 추진할 것인지 네, 그 두 가지 다 전반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지금 외국인 전체 외국 근로자들 얘기하면 외국인 근로자들 부분에서 저는 그 지금 현행 제도가 아주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일 처음에 들으면 임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문화나 아니면 적어도 일상적인 그런 이 서로 이 대화 통하는 한국에 대한 그런 능력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2, 3년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연수제도라든가 아니면은 그 최저임금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적어도 2년이나 3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사가 최저임금제로 이건다고 해서 저는 임금제도 이런 부분들이 개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와서 한국의 문화나 또 한국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한국에서 직장을 잡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을 주고 또 우리나라 국민이 될 수 있는 임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학생들도 지금 이제 비자 문제하고 이제 직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학생들도 우리나라 와서 4년 동안 대학교를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뭐 2년 동안 대학원을 들어온다든가 하고 대한민국의 그런 에서 자기들의 배운 그런 능력을 한국에서 펼치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유롭게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또 한국에서 결혼하고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이런 이민정책적인 전반적에서 사실 뭐 비자 문제나 뭐 임금 문제 이런 문제 모두 이민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의 저는 다루지 않고 그 속에서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게 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게 제 의지입니다. MBC 김태욱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지사님 대전시 기자입니다. 아이들 이제 돌보고 이제 교육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아프지 않게 키우는 건데요. 충남에는 좀 의료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취약한 상황인데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뭐 어린이 전용 아니면 어린이 전문병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 텍스트에서 보지 못해서 이런 아이들 관련한 의료라든지 이런 계획 같은 것도 좀 준비하신 게 좀 있으시거나 구상하신 게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가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해서 이 의료원 저희가 4개의 의료원이
충남에 있는데 홍성 의료 같은 경우는 사무과 특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공주 의료 같은 경우는 노인병원을 특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그나마 좀 많은 그 천안과 아산 있습니다. 근데 천안에 그래서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 소아, 이 어린아이들 이 소아병원 특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이 서산에 있는 그 서산 의료 같은 경우는 신뢰가 질환 이 문제를 좀 특화를 시키겠다 해서 특화를 시키는데 다른 데는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천안의료 같은 경우도 소아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특화를 시키기 좀 어렵습니다. 문제는 소아과 의사를 지금 돈을 더 준다고 하더니 의사를 확보를 지금 못하고 그래서 좀 제대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세종에서 국무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세종시에서 이제 세종에서 국무회의 끝나고 공주 의료 방문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 호스피에 난 복부 현황 이 부분을 점검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주의료원의 원장하고 이 의사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자리에 저도 참석을 해서 그러한 문제를 지금 의료의 문제라든가 지금 의료 같은 2차 병원 아니에요? 이제 2차 병원인데 2차 병원들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지금 이 우리들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청양에 청양 보건의료원을 갔는데 보고 나갈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문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청양의 보건의료원 이 스탠도 지금 이 조그마한 소규모의 시군 같은 경우는 아주 부정적이고 바람직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러한 부분들도 의견을 전달했고 또 지금 이제 저희 의료원 이게 좀 벗어난 얘기인데 4개 의료원이 작년에 한 381억 정도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의료원이 전국에 25개인가 의료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런 이 경영 실적 이런 부분은 한 중간 정도 이상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91억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인지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한 100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그 100억이 그냥 순수 중앙 예산이 아니고 50대 50으로 해서 50억 지원하고 50억 또 지방비주당 이래서 이게 무슨 누가를 아우라고 이런 못 받아들이겠다 대통령이 해서 얘기해서 아예 그냥 50억 지원한다고 하든가 아니면 100억 지원을 하면 정부에서 100억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라. 그리고 우리가 또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충당을 하든 어떻게 보전을 하든 그렇게 지원을 하다 할 거 아니냐. 이래서 그것도 좀 개선으로 바꾸라고 했고요. 노인 질환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노인 문제 또 전문 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죽어도 46억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23억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난해 23억을 훔쳐서 던졌는데 이번에 이제 꼭 줄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병원 문제도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그러한 문제를 하나 인식을 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아일보 이정훈 기자님. 네, 동아일보 이정훈입니다. 오늘 우선 지사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먼저 주셨는데 오늘 제안한 것 중에 이제 지사께서 생각하는 가장 빠르게 현장에서 이렇게 도입이 가능한 가장 빠르게 시급하거나 먼저 이렇게 도입이 가능한 정책을 하나 먼저 뽑아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이렇게 퍼주는 걸 하나로 통일하자는 제안을 주셨는데 사실 이건 지금 각 지자체마다 예산 상황이 다르고 또 현금성 지원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별로 인구 유입 정책 중 하나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통일하게 되면 인구 유입 정책이 다소 애매해질 것 같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안한 궁극적 목표가 충남만을 위한 건지 아니면 넓게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인지 그 취지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그 질문을 하시고 그러던데 저는 지금 기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지금 부모 수당이라는 그런 그 모금을 해가지고 지금 얼마 하나? 이게 20만 원인가? 월 10만 원. 그 다음에 아동 수당이라고 있어요. 아동이 그 0세에서 5세까지 어떻게 돈을 써요. 그런데 또 그거 정부에 들어오는 게 아동 수당이라고 있어요. 그건 얼마지? 그건 10만 원인가? 그건 20만 원. 아이들 어떻게 돈을 써요. 부모 수당을 하나 합쳐버리는 거 같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자체별로의 그런 그 아이 경쟁 속에서 또 지금 얘기하시는 그게 우리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기존 민선 7기 때 도입을 했는지 행복기부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행복기부 수당입니다. 2년 10만 원 주고 이걸 통일을 하자는 그런 의미죠. 의미지 똑같이 동일하게 주자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는 통일해서 똑같이 주자는 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그냥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제 5시까지는 뭐 어린이집에 보내고에서 보내요. 6시까지.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무슨 회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무리 못 오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집을 집 가야 돼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9시, 10시까지는 적어도 아이들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직장 생활을 부부가 같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에 저는 그 전부터 생각을 했던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저는 아이들 그 돌봄센터 제일 먼저 시작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9번 충청 이종현 기자님. 예, 기사님 두 가지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하셨던 도시 리브투게더 관련해가지고 특별 공급기를 확대하려면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좀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훨씬 총선 가까워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위기감이 그대로 왔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그런 사과라든지 내각 총사퇴 요구까지 잇따르고 있는데 기자님이 어쨌든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입장은 어떠신지. 저는 이제 공공 주택 공급 100% 늘리겠다 하는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55% 이제 이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중앙 정부에 요구를 해서 이건 지방 정부의 지도자한테 의임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법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드는 리브투게더 거기에 이 부부들 신혼 부부들 중에서 임산부 아니면은 아이들을 기존 아이들 있는 이 사람들을 100% 다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그거 뭐 간단합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그 붙잡고 있지 말고 권한을 지방정부한테 줘라라고 한 법개정 건 간단한 내용이고 법개정을 주지 말고 그리고 이제 총선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늘은 결수사 문제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아직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총선대나 대통령 사과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런 느낌에서 가치가 되더라도 이건 좋지 않다. 왜냐하면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에 따른 사과가 됐든 아니면 대박이 그런 책임질 그런 부분이 일단 집권하는 그 책임질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어려운 적절히 않다 이렇게. 네, KBS 정재훈 기자님.
유지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주당 32시간으로 축소한 그 세브란스 병원처럼 더 나아가서 근로시간 모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주중 추가 근무를 활용하는 식으로 재택근무가 아닌 주사일 근무로 하는 방안이 혹시 검토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근무 시간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거꾸로 무슨 유연성 있게 유연근무제 이런 부분을 먼저 활용하려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만족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보완하고 개선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월급을 쪼개주고 뭐고 하면 아마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실성 있게 받아들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젊은 공무원들이 월급이 그냥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 키우는 이런 문제를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전체를 지금 유연근 문제를 먼저 하면서 좀 보겠다. 연합뉴스 김지영 기자님. 연합뉴스 김지영 기자님이에요. 저도 이어지는 질문인데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주 4일 주일에 재택근무 이마 너무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그 표현에 있어서 주 4일 근무제잖아요. 근데 재택근무를 한다고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표현이 주 4일 출근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지 오히려 재택근무를 하면서 주 4일 근무제라는 표현 때문에 재택근무 근무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우려되는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제제기하는 거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재택근무를 할 때는 거의 재택근무라는 일을 거의 안 그러는데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일하고 그 대신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회 속에서 갑작스레 본인이 일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전에 하루 집에서 아이들 돌보기 위해서 재택을 하고 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소통을 해야 되는 또 이런 부분들 좀 없잖아 또 생길 수도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표현을 제일 좋은 방법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뉴스반 이창성 기자님. 오늘 제안하신 내용 중에 프랑스식 근무제도 완전히 좋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하실 거라고 보는지 하고요. 그리고 출산 제고에 도입이 된다면 국가 정책으로 도입이 된다면 어떤 도움이 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가능한 이 부분은 이제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갖고 또 정치권이 어떤 스탠스를 갖고 이런 부분들을 법적인 그것만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달렸는데요. 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유교문화 속에서의 이 가정이라든가 이 사회에 분간을 이루는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교문화의 그런 장점을 우리가 가지고 가되 유교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시대와 지금 시대와의 그런 다른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이 변화 속에서의 그런 시스템을 좀 법과제도도 좀 변화를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출산율이 늘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알제리인가요? 알제리 같은 경우 시민국가였었는데 알제리인들이 이민 정책 같은 경우 유연성, 그 다음에 이런 각종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그런 정책들의 보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많이 갖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출산율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출산율이 높은가 이런 부분들도 저도 프랑스에 방문했을 때 그런 부분 궁금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자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형태 그래서 가장 이런 큰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저희는 유교문화적인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요즘 젊은 사람들 세대들 중에서 같이 살아보고 난 다음에 또 결혼 또 혼인 신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젊은 사람들도 많이 그런 거 있고 또 수사회가 그런 걸로 저는 듣는데 사실은 결혼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크게 그것도 이혼하고 직결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책임과 의무적인 그런 부분과 또 사회 관습적인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 구애를 받지 않고 사실은 그런 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이들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 아이들을 좀 키울 수 있게 알수 키우는데 좀 당당하고 그다음에 큰 뭔가 이 불리한 그다음에 이 불합리한 이런 부분이 없는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앤컬처 홍수정 기자님. 네, 뉴스컬처의 대표 홍수정 기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육아 성과 인정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이 금성적으로 가정부여해 주시고 실제 육아 그 성과 네. 인정 부분은 충남도에서 먼저 해주시면 아마 타 기관이나 기업으로도 전파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근데 이때 가점을 부여하는데 엄마들만 부여하는 게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이나 했을 때 동일하게 부여하시는지 그리고 이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하실 수 있을지 그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사님께서 국립학원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좀 앞부분에 꺼내셨어요. 그래서 비중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의 유명 학원에게 위탁 운영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솔깃한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행이 된다면 기존의 그 지역 돌봄센터들과의 위치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할지 그리고 기존의 그 학원 사업자들과의 갈등 부분이 특히나 유명 학원의 위탁 운영을 하신다고 하셔서 갈등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언제부터 이것이 좀 그 로드맵 같은 것도 좀 궁금하고 수혜 대상은 어떤 분들이 될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그 공립학원은 늘봄하고의 이게 상식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공립학원 얘기하는 건 지금 초등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지금 추진해서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늘봄 이제 6세에서 이제 12세까지고 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6세, 12세 이 부분들도 이제 교육부 이제 중앙정보가 하는 부분에 같이 맞춰서 좀 실질적으로 이 현장에서 좀 지방마다 틀린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 보완하고 0세부터 5세까지 그런 부분 제시했던 부분이 그래서 국립 그 학원 문제는 열등하고는 성취가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기존 학원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립학원 이런 부분들은 기존 지금 뭐 천안 아산이나 뭐 이런데 뭐 당진이나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 데는 우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원들이 없는 좀 소외된 좀 작은 이런 지역부터 공립학원을 해서 타 지역에 학원 다니는 사람들과의 그런 학업하는 데 있어서의 격차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아까 첫 번째 먼저 얘기한 문제 그 근무 평가에서 그런 부분이 좀 당장 하려고 합니다. 당장 하려고 그러면 오늘 할 수 있으면은 오늘 이제 전반기 하반기 이제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가 있는데 하반기 때도 그 대상자가 있으면 하반기 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대상자 이런 걸로 일단 내년 초부터 내년 초에 인사부터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 부분이 이제 대부분 이제 여성들이 이제 휴가를 많이 내시는데 남성들도 휴가를 낸다고 남성도 저는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DCN 백승인 기자님. 네, 요즘 정부와 의료계가 지금 어떤 충돌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그 충북에서 3살 여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 지금 충남의 의료 어떤 현황 그거는 지금 어떤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이제 공공 의료를 좀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지사님 입장을 보십니다. 다 맞는데 첫째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의사 점수를 확대하는 그 의료계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좀 적극 찬성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지금 이 선거 중이기 때문에 유연성 과정 아니면 뭐라 하는 그런 부분도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물론 이제 전국의들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화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서로 좀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의료계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은 이미 사과와 한국을 대화하자는 문제하고 지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밀리게 되면 저는 의사 점수를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힘들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선거의 그 결과나 영향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그런 변화를 줘서 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그래서 이 원칙적인 그런 큰 틀 속에서 저는 적극 동의하고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언론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의사 점수를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하면서 지금 의사들하고의 이 파업 전국의들 파업해가지고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좀 대충 좀 사이좋게 대화를 해서 좀 협의 좀 해봐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전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어느 한쪽을 비판하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하게 되면은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나 우리 언론들 그런 입장에서도 원칙이 올바르다면 그 원칙을 그런 방향에서도 얘기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럼 의사들이 파업하고 그다음에 전문의들이 파업하고 그럼 너네들이 이거는 좀 정확히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내놔봐. 의사를 확대를 해야 되겠어. 이 논조에서 저는 가야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문제 해결을 크게 가야 된다는 게 다수인데. 그리고 문제는 사실 안타까운 그런 부분인데 사살 아이들 낳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것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파업을 한 의사들의 그런 문제가 크니까 아니면은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크냐. 이 부분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조그마한 제도 하나 바꾸고 습관 하나 바꾸는데도 너무너무 우리가 감내하고 또 그걸 견뎌내야 될 그런 아픔과 과정이 저는 있다고 봐요. 제가 요즘 금연을 하거든요.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7일째인데 이 금연 조그마한 거 개인이 하는 것도 좀 견뎌내야 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측면까지 지금 이 상태는 저는 문제는 첫째는 어제 많은 대통령과의 많은 대화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도 지금 그래서 어제 공주 의료도 방문한 거거든요. 저는 2차 병원 같은 경우도 저는 앞으로 이제 의료원이나 2차 병원이 있어서 공공병원인데 공공병원 확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제도 의사분들도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의술적인 그런 측면은 예를 들어서 임상실험을 죽어도 10,000명 내가 2만 명 가까이 하면은 죽어도 그러니까 의사로서 10년 이상 지내고 뭐 하면은
우리나라의 의술은 뛰어납니다. 지금 지방에 있든 서울에 있든 차이는 뭐냐면요. 보통은요. 의료기기예요. 검사하는 의료기기들이에요. 의료기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적인 그런 측면이나 이러한 부분들 같은 지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의사도 보통은 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의대를 지방에 만들어도 지방에 머무르지 않으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 수가 적어서 서울에서도 지방에 있는 것보다 수익이 남으면은 서울 가지 않겠어요, 의사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소아과 이 의사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원이 적고 그런 부분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요. 가장 큰 문제는요. 의료사고예요, 의료사고. 그 목동병원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모르지만 목동병원에서 그 어린아이 소아과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이 의료사고를 났을 때 의사들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들 한 100명 정도가 가서 그냥 다 무죄로 나중에 났지만 한 100여 명이 가서 계속 거기서 건축에 불려다니고 그다음 병원에 불려다니고 이 속에서 이제는 소아과를 학교가 한 그룹도 큰 거예요. 어려운 이름은.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인식과 사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부분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 1차 병원에 안 가잖아요. 다 그냥 서울에 그러고 좀 아르바르 그러고 아니면 뭐 삼천병원으로 가잖아요. 삼천병원으로.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저는 있어야 된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또 그런 또 하나는 수가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는 더 나아가서 저는 병원도 영리행위를 저는 일부 해야 된다고 봐요. 영리행위는 뭐냐? 외국에 대해서는 행위를 해서 좀 수익을 올리고 그래야 우리 지금 우리가 내는 의료법 이 부분 가지고 유지를 하고 그다음 병원 지탱을 하는 거지. 지금처럼 이루어지면 그리고 또 돈 있는 사람은 자기 의료의 그런 혜택을 좀 더 이렇게 병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은 그만 대가를 지불하게끔 해야죠. 그래야 돈 있는 사람 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그런 발전된 의술에 어떻게 활용을 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체제와 이런 시스템을 같이 고민하면서 해야지 이걸 아주 단순하게 그런 접근하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개혁이라는 그런 부분은 근데 개혁과 혁신이라는 이 부분은 자기 이 살가죽을 껍질 벗길 정도의 고통과 문제가 따르잖아요. 어린아이가 그런 안타까운 그런 과정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누구한테 지금 이 죄를 돌리고 탓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개혁의 그런 방향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방향적인 그런 고민들을 많고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만 많이 하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공공의료원도 제일 처음에는 저는 요즘 개인병원들도 많이 있고 또 이 상차병원도 있고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천안의료원이 왜 있어야 될까? 왜냐하면 거기 부대병원도 있고 수장병원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공공의료원이 꼭 필요성이 있었지만 천안 같은 데는 공공의료원이 꼭 있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인데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천안도 공공의료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공의료의 확대 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사님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인데 시사실이 있는 5층이 대전역 2호델리 공사가 진행하는 걸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도시사실이 있는 도층이 대표적인 유동적인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의 공사인지 왜 공사를 하는지 조사하는 곳에 국민을 위한 기반이 있는지 그리고 사용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은 정확히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고요. 우리가 이 구청을 이전한 지가 12년째거든요. 근데 12년째인데 이 보수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이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이번에 시작됐고요. 이 사업이. 그런데 저는 그럴 바에야 지금 이 구청 이 도지사 이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 기회에 도지사실을 좀 이전을 좀 시켜달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요. 지금 이제 제가 외국들도 이제 많이 나가서 외국 같은 경우 주지사, 우리나라 도지사, 도지사, 그다음에 대도시의 시장 이런 데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인데 후진국보다도 오히려 더 외국 손님들 맞이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좀 부족한 부분이라 지금 새로 바꾸는데 좀 옮기자라고 해서 지금 이전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춘천 메시지 조성호 기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도청하고 산하기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저희 도의 산하기관. 그렇게 되면은 시군의 공무원들, 시군들도 같이 함께할 거고요. 시군들이 함께 하게 되면은 저는 이런 기업들도 저는 이제 딱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금 기업들도 지금 따로 하는 데 있잖아요. 아까 제가 피어를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 아이돌 돌봄센터가 아이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대로 작은 그런 중소기업들 같은 1억 가까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어떻게 기업들도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유인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바퀴를 놨거나 얼굴 잘해서 이게 순진해지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보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키우는데 어렵다 하는 이런 분들을 이제 해결을 해나갈 그런 고민이지만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 젊은 분들의 인식 전환이 이제 사실 중요합니다. 인식 전환을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고민이 함께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대책에 대한 오늘 이 정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정책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볼 때에 보완하고 그다음에 조금 뭐라 그럴까 이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이 추진을 하면서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추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또 이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 속에서 여러분들께 본인들께 보장을 제시한 이 부분은 추진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정 속에서 또 문제라든가 보완해야 될 점들이 나오면 보완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완하고 문제점 제기하는 것보다도 좀 이런 큰 방향 속에 보고 하신다면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자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